어느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회사에는요, 이매지니어라는 직원들이 있답니다. 상상, 즉 이매지네이션과 엔지니어를 합친 건데요. 대충 이런 뜻이랍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기술자. 이 사람들에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절대 어떤 아이디어라도 안 될 것 같다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과 동료들의 능력을 믿고 어떻게든 구현할 방법을 찾는다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이야기와 기술들, 처음엔 그저 상상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 상상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어내는 이매지니어, 너무 멋있네요. 여기는 밤의 라디오, 저는 펜타곤 신원입니다. 네,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첫 곡은요, 메나 마스드 나오미 스캇의 A Whole New World 였습니다. 자, 쪼꼬들 안녕하세요. 불금을 함께 보내고 싶은 DJ 비공식 투표 1위에 오른 밤의 라디오 DJ 고디 신원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이매지니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현실로 결국 만들어내야 되니까, 사실 이 상상만으로 했을 때는 이거 내가 가면 완전 고급 인력인데 라고 생각했다가 현실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비비지도 못하겠네요. 참 부러워요.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뭐라고 할까요? 엄청 힘든 그런 작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5962님이 이매지니어 왠지 고디랑 잘 어울려요. 상상력 하면 고디잖아요. 그런 직업해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은정님이 영화 감독들이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면 그걸 공학자들이 만든다고 하는데 콜라보레이션이라니 저 천재다. 김감자님이 제 상상 실현 부탁드립니다. 돈 많은 백수하고 싶습니다. 고디 마법 주문 한번 외워주시죠. 이거는 제가 연습생이기 때문에 배운 마법이 없어가지고요. 은행에 있는 돈을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이렇게 빼올 수는 있지만 합법적인 방법은 아직 찾지 못했다는 거. 자, 정서님께서 해리 고디 온 뭐예요? 지금 라디오로만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이제 영국의 3대 해리죠. 해리 케인, 해리 스타일스, 그리고 해리포터. 이 해리포터 의상입니다. 오늘 이제 밤라와트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제 애티튜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정님께서 윙가르디움 레비 554 안녕하세요. 효미님이 이제 금요일마다 입으로 정해진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제 금요일마다 옷 편하게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저 오늘 안에 지금 추리닝이거든요. 자, 이지연님이 컨셉의 진심인 우리 밤라 제작진분들이 이매지니어이십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상상으로 탄생하는 다양한 컨셉 기대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안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 별명이 해리포터였어요. 뭔가 뽀얀 게 이제 닮았다 해가지고 저희 가족들 사이에서는 해리포터였는데 별명이, 지금은 그 원작 해리포터에 나오는 머리 스타일이랑 비슷하다고 하시네요. 자, 금요일은 쪼꼬님들을 신비한 세계로 끌어들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밤라사전 알쓸 신밤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은 또 이제 저 고디의 버킷리스트를 또 하나 이제 달성하는 날입니다. 왜냐? 또 이제 제가 미팅 때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축구랑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우주 박사님, 이명현 천문학자님 모시고 우주의 모든 것을 알아볼 거인데, 오늘도 이제 약간 쪼꼬님들은 외로우실 수 있습니다. 저랑 이제 제가 질문을 많이 할 거여가지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알스 신밤은 잠시 후 시작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이제 무료인 반디 앱 홈페이지 통해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방송 다시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밤의 라디오 홈페이지와 너튜브 채널 이용해 주세요. 또 인별그램 EBS FM 나이트 팔로우 해두시면 가장 빠른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반디 앱과 너튜브에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고 있으니까 혹시 제가 지금 어떤 짓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하시는 재미도 있으실 겁니다. 자, 신청곡도 많이 틀어드릴 테니까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무진의 눈이 오잖아. 노래 속 가사를 재발견하는 시간, 이 노래 읽어밤.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어떤 빛은 야망, 어떤 빛은 방황. 사람들의 불빛들 모두 소중한 하나.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또 아름다운 건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네, 오늘의 읽어밤은 방탄소년단의 소우주였습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이제 지연님이 고디의 지팡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읽어밤에 더 과몰입되었네요.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빛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손에 뭐가 이렇게 스위치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손으로 이제 리듬을 타는 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됐네요. 5664님이 흘려드릴 땐 몰랐는데 가사가 좋네요. 읽어보면 듣고 검색해서 전체 가사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좋은 노래, 너무 좋은 노래, 좋은 비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가사도 정말 빛나는 그런 노래네요. 6295님이 진짜 읽어밤 너무 잘 읽어 고디 듣기 너무 좋아요 라고. 자, 근데 또 이렇게 제가 잘 읽어줬으면 싶은 가사가 있다면 홈페이지나 문자와 반디로 알려주세요. 다음은 여러분과 저 씬원이 하루를 공유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씬 드디어 오늘 벌써 금요일이죠. 금요일 이제 신나니까 문자 마구마구 보내줘요. 자, 샵1045 유료 문자 또는 반디 앱으로 오늘 어떤 하루 보냈는지 여러분의 일상 속 베스트 씬을 보내주세요. 그럼 저 씬원이의 오늘의 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또 이제 고구마가 있을까 싶어서 또 이제 편의점을 가는데 고구마가 있는 거예요. 딱 하나 남아 있어가지고 오늘은 무조건 저거 내 거다 하고서 딱 가서 결제를 했는데 고구마가 예약제라고 편의점 고구마가 예약제라고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그래가지고 못 샀어요. 아니 혹시 제가 이 커피 계산한 다음에 저 고구마도 하나만 담아주세요 했더니 혹시 예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 예약을 하니까 그 고구마는 예약제로 진행이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 웃음을 못 참아가지고 고구마 예약제요? 그러고서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계산만 하고 나왔는데 혹시 제가 그 마트 편의점 그 ABCD 그 마트 24 편의점에서 구입을 하려다 실패했는데 혹시 또 이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우리 쪼꼬분들은 알려주세요. 네, 이게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어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의 씬도 보내주세요. 어우, 신곡이네요. 이 노래 들으면서 기다릴게요. FC 아일랜드의 말이 안 돼. 매일 밤 10시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자, 그러면 쪼꼬들의 오늘의 씬 만나볼까요? 11857님이 저 자격리하는 친구한테 그냥 흘러가듯이 달고나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격리 끝나자마자 달고나 20개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친구야 진짜 최고야. 고마워. 잘 먹을게. 와, 대박이다. 대박 친구다. 달고나를 20개 만들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 진짜 정성스럽게 만드는데도 한 3분 정도 걸리는데, 그럼 거의 1시간을 여기다 투자를 했다는 건데, 굉장히 뭐라 그러지? 사려 깊은 친구네요. 5176님이 오늘의 씨는 병원 갔다 와서 힘들었는데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고 학교도 안 가서 좋았던 것. 본론은 여기 맛있는 거 사주고 학교도 안 가서 좋았던 것이 메인이네요. 이거 기분 진짜 이 라디오에서 이 표현 맞을지 모르겠는데 재즈입니다 정말. 학교 안 가는 게 최고야. 자, 365님이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어서 저 오늘 양쪽 귓볼 끝부분에 귀 뚫었어요. 귀 하나 뚫었다고 나름 기분 전환은 되더라고요. 고디는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좀 튀는 행동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이 만족을 한답니다. 근데 귓볼 끝부분에 귀를 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달랑달랑 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살짝만 만져도 아픈데. 이야, 자, 6757님이 오늘 조금 일찍 나와서 여유롭게 버스 타고 있는데 해가 막 뜨고 있는 게 너무 예쁘길래 호다닥 사진 찍고 버스 타러 뛰어갔어요. 하루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아침이에요? 이게 뜨는 해예요? 지는 해예요? 뜨는 해구나. 이 사진만 보면은 거의 지는 해거든요. 이 진짜 무슨 만화처럼 해가 거의 약간 에네르기파처럼 색깔이 이제 뜨고 있는 그런 너무 멋진 사진입니다. 안서령님이 오늘 시험에서 100점 맞고 저녁에 거의 잔치를 했답니다. 고디가 맛있다고 했던 치킨도 먹으면서요. 시험 준비하고 볼 때까지는 힘들었지만 그 노력 덕분에 즐겁게 금요일을 보냈답니다. 진짜 부모님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이제 시켜주셨을 만 하네요. 축하합니다. 4116님이 저 방금 발목 심하게 접질려서 그대로 응급실에 다녀왔어요. 그래도 오늘 열심히 준비한 대회에서 1등도 해서 상도 받고 나름 행복했답니다. 많은 일들을 겪고 하루 끝에 팬밤라를 듣는 지금이 제 오늘의 씬이랍니다. 이 정말 폭풍 같은 하루였네요. 저는 이제 태어나서 저 약간 통뼈 재질이라서 태어나서 어딘가 부러져 본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조금 이제 되게 저답게 부러졌거든요. 제가 이제 알바할 때였는데 축구공 애들이 초등학생 친구들이 축구공으로 막 놀고 있길래 이제 저한테 이제 공을 줘서 제가 묘기를 부리다가 그때는 이미 키가 좀 커가지고 몸의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었는데 마르세유 턴이라고 하는 게 공을 한 발로 밟고 한 발로 이제 점프를 하면서 이제 뒷발로 이렇게 공을 이제 쓸어 넘기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져가는 건데 초등학생들 앞에서 그거 하다가 공 밟고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네, 참 저답죠. 6364님이 저는 겨울맞이 모자를 하나 샀는데요. 작아요. 여자친구 머리가 큰가 봐요. 힝구.
형구도 머리가 큰데 저도 크고, 저도 얼마 전에 모자 같은 복면도 아닌 것이 얼굴만 이렇게 뚫려 있는 복면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샀는데 지금 일주일째 게시를 못 하고 있어요. 다음 주쯤에 한번 제가 게시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요즘 핫템 이래요. 몰랐어요. 저는 특이한 모자 있길래 한번 제 도전 의식을 이제 일깨우는 것 같아서 하나 샀는데, 핫템이라고 해가지고 빨리 이 불씨가 꺼지기 전에 한번 저도 시도를 해보려고요. 2383님이 실시간 오늘의 씬 공부하고 집 가는 길에 다리 이뻐서 방금 찍었어요. 불구맨 역시 공부지 하시면서 참 지금 10시 반인데 이제 공부하고 집 가는 길이에요. 참 그러면 또 이제 주말은 당연히 잠깐 쉬겠죠. 고발랄님이 오늘 진짜 누구보다 평범한 하루 보냈어요. 회사, 집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밤나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오늘도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하루를 팬밤라가 특별하게 마무리해주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샵 1045 유료 문자와 반디 앱으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시고요. 고신원이 좋아하는 밤라 순서 중 5손가락 안에 꼽는 시간이네요. 밤의 라디오 참여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자, 책 친구들 북프렌즈 쇼핑몰에서 북스토리즈 포 딜라이트 독서노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스쿨뮤직에서 우쿨렐레, 사랑스러운 호랑이 캐릭터 브랜드 무직타이거에서 홀로그램 멀티 파우치, 미네랄수로 만든 프리미엄 키즈 전용 화장품 굿타임 폴 키즈에서 샴푸, 바디워시, 폼클렌징을 드립니다. 이제 그 뮤지컬은 끝났나 보네요. 협찬 기간이. 이제 언급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들을 건데요. 김희나님이 레드벨벳 우주 듣고 싶어요. 오늘 우주 얘기 가득하니까요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나님의 신청곡 레드벨벳의 우주 듣고 밤라레터로 돌아올게요. 이 밤 너에게 보내는 편지 밤라레터. 쪼꼬러분들의 편지를 저 고디가 대신 전해드리는 시간 밤라레터. 오늘의 첫 번째 편지부터 만나볼까요? 7283님의 편지입니다. 나 엄마 너무 보고 싶어. 괜히 혼자 살아보겠다고 나와서 이게 뭔 고생인가 싶어. 엄마가 해주던 따끈한 밥이랑 맛깔나는 김치찌개 밥 슥슥 말아먹고 거실에 누워서 TV 보다가 잠들고 싶다. 그래도 이왕 나온 거 잘 살아볼게. 엄마 딸 할 수 있다. 이제 막 독립을 했군요. 7283님이. 이 독립이란 게 참 쉽지 않으면서도 뭔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기가 어떻게 되든. 저도 이제 독립한 지 18살 때 독립했으니까 10년 차구나. 10년째 이제 뭔가 이제 서울살이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더 좋은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많고, 다행히 저희 청주가 서울이랑 막 그렇게 비행기 타고 갈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 뭐에 가지를 못하는데 이제 보고 싶으면 또 가서 찾아뵈면 되는 거겠죠. 자, 다음 편지도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900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동생에게, 동생, 누나다. 너가 요새 여자친구 생겼다고 신난 거 나도 안다. 근데 그 누나 방에서 자꾸 뭐 가져가는 건 그만해라. 주원 몰로 헐뜨. 여자친구한테 뭘 주고 싶으면 네 돈으로 사라는 거야 임마. 물론 너가 아직 중학생이라서 용돈이 모자른 거 다 이해해.
아, 그럼 누나한테 말을 해. 용돈 좀 달라고 하라고. 알겠냐? 그럼 부디 오래오래 가길 바란다. 웃음 웃음. 아니, 대체 뭘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뭘 립스틱 같은 거 이렇게 갖다 주나?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거? 아, 이거 그건 사춘기 누가 사춘기 아니랄까 봐. 아, 참 웃긴 동생이네 이거. 오늘 좀 이제 장가 놔야겠네. 이 녀석이. 자, 잘 이제 평화롭게 잘 해결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밤라레터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밤의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밤라레터 게시판 이용해 주시거나 방송 중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 앱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처음 너튜브로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신다는 영영제이님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오늘 알쓸신 밤 주제 우주라고 하니까 이 곡 생각나네요 하시면서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신청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 듣고 이명현 천문학자 모님 모시고 알쓸신 밤 함께 할게요.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로 환영 문자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세요. 매일 밤 10시 밤의 라디오, 저는 DJ 신원입니다. 금요일 밤 고디 포터와 쪼꼬들을 신비한 세계로 안내할 밤라마트의 비밀스러운 사전,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밤라 사전. 친애하는 고디 포터 그리고 쪼꼬들에게 오늘 밤 당신을 우주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우사. 네, 오늘의 티처 이명현 박사님, 이 티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밤라마트에 이제 친히 방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처음 뵀는데 뭔가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천문학자님의 모습이어가지고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제가 이제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보신 건데, 저도 이제 머리를 이제 조금 이제 기르긴 했는데, 이제 선생님 머리가 정말 장발이신데, 몇 년 동안 기르신 건가요? 이거 지금 4년 넘은 것 같아요. 아, 그 정도까지 가려면 4년을 기르어야 되는군요. 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처음에 기르게 된 거는요. 네. 그냥 제가 네팔을 자주 가는데, 요즘에는 이제 못 가고 있지만, 네. 이제 갔다 오고 나니까 한 4, 5주 이렇게 지나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를 깎을 시간을 놓쳤어요. 그랬는데 딸아이가 네. 머리를 길러서 기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아이는 2번 기부했고 아들아이도 1번 기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보자. 그러고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네.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머리숱이 별로 없어요. 아유, 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많이 네. 길러서 기부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네네. 기르다 보니까 이렇게 길러줬고 오. 생각보다 편해요. 아, 그쵸. 이게 그냥 묶고 다니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미용실도 안 가고 네. 조금 더 길러서 뭐 내년 말쯤에는 자를까 음. 생각 중이에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계신데 혹시 근데 네팔은 어떤 목적으로 차죽을 가시는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네. 네팔에 한 2달 동안 갔다 왔어요. 오. 그래서 뭐 트레킹도 하고, 요 에베레스트. 네, 그 베이스 캠프 이런 데까지 네네네네. 가고, 뭐 그게 인연이 되어서 뭐 아. 그 다음부터는 꽤 많이 갔어요. 아, 몇 년에 한 이제 번씩. 아는 지인분들도 계시고. 네, 거기 친구들도 있고 이제 야.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 친구분들 네. 네팔 사람들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 친구들 또 한국에 와서 우리 집에서 살면서 공부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래서 네. 인연이 되어서 굉장히 자주 가요. 역시 또 이제 제가 이제 상상 속으로만 상상했던 그 천문학자님의 조건에 또 하나 이제 부합을 하는 게 이제 영화의 상상 보면 천문학자님들은 항상 전 세계에 친구가 있어요. 맞아요. 뭐 무슨 일 생기면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뭐 저기 남미에 있는 친구한테 뭐 인도에 있는 친구나 이거 한번 확인해 달라고. 뭐 네, 이러면. 그게 진짜 실제 상황인 게요. 네. 인구가 78억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천문학자가 13,000명밖에 없어요. 전 세계. 그래서 이게 그래- 더 커뮤니티가. 네, 같이 일을 해야 되고요. 아. 망원경이 지금 말한 칠레, 네네. 뭐 하와이 산 꼭대기 맞아요. 이런 오지에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트레킹도 자주 하시고 네, 하시는 여행도 거군요. 많이 다니고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국제적인 학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다 산에 있잖아요. 뭐 안데스 산맥에도 있고 막 네, 항상 그러니까. 산이나 뭐 사막 같은데 네. 망원경이 있거든요. 자, 이승민님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선미님이 우와 별자리 보시러 네팔 가시는 건가요? 5892님이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아까 레비 오우사 인상 깊었어요. 권혜영님이 이명현 청문학장님 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아람님이 저 우주 외계인 영혼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서 너무 기대돼요. 오늘 잘 부탁합니다. 하루님이 드디어 우주 얘기다. 9650님이 꺄 드디어 천문학자님이 오시다니 이 크나큰 우주로 같이 여행하는 기분으로 들을게요. 반갑습니다. 4854님이 밤낮 처음 오신 건데 어떠세요? 라고 제가 이게 대본에서 읽었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산으로 빠져가지고 자 그러면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혹시 이제 선생님께 밤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밤이란 낙 같은 존재. 저는 이제 밤에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천문학자들한테는 밤이 그쵸. 그 다른 사람들이 낮 시간에 일상과 똑같죠. 네. 그래서 밤에 움직이는 게 좋고요. 방송도 좀 밤에 하는 게 좋고요. 저도요. 밤이 좋아요. 저도 이제 뭔가 약간 그러고 보니까 뭐 음악가들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이제 네, 맞아요. 어쨌든 그 해가 저물어야 이제 우주는 또 밝게 빛나잖아요. 네, 뭔가 힘도 솟고 뭔가 네.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거든요. 뭔가 네, 맞아요. 다 불이 꺼져야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빛이 또 켜지거든요. 자, 기나연님이 자유로워 보여요. 뭔가 멋지게 사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쪼꼬님들이 박사님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을 보이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티처 이명현 박사님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음악 큐. 이름 이명현, 직업 칼 세이건을 사랑한 천문학자, 과학 저술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과학 책방 사장님, 외계 생명체를 찾는 과학 프로젝트 세티의 한국 책임자, 네덜란드 카테인 연구소 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원, 연세대학교 천문대 책임연구원을 지내셨고요. 그동안 이명현의 별 해는 밤, 이명현의 과학책방, 시민의 교양과학, 과학하고 앉아있네, 최근작 사과책까지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청동에 과학책방을 운영하며 지구인들의 우주 공부에 힘쓰고 있는 자랑스러운 지구인이자 전문가입니다. 이 굉장히
그 뭐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네요. 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박사님의 대표적인 직업이 천문학자이신데, 그럼 천문학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요? 제가 그 꼬마 때부터 네. 어릴 때부터 아마추어 천문을 했어요. 아마추어 천문은 뭐 자기가 망원경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별을 즐기는 직업인데요. 네네. 직업은 아니죠. 취미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천문학을 전공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천문학자는 아마추어 천문가는 별을 즐기는 건데 네. 천문학자는 직업으로 아,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천문학자가 되어서 이제 별과 은하를 연구를 했고요. 네. 지금은 주로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 별과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서 뭐 책도 쓰고 네. 방송도 하고 뭐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딘가에서 그런 글을 봤거든요. 이제 천문학자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뭔가 그 사이즈가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끝이 없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좀 이제 허무함을 많이 느낀다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에 비해서 우리는 진짜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니까요. 뭐 그런 감정도 느끼시나요? 네, 그게 이제 천문학자 그러면 전부 굉장히 네. 광활한 우주를 대상으로 그쵸. 연구를 하니까 네. 막 그 하늘에 압도당하고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네. 사실은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네. 그 전체를 연구하기보다는 그거 중에 굉장히 작은 주제를 연구해요. 그래서 네.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고요. 어. 거기를 쳐다보고 있고, 다행이네요. 뭐 수학 문제를 풀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사실 천문학자들도 네. 뭐 다른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뭐 희로애락을 가지고 일상에 묶여 있는 직업이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아, 네, 그렇게 그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천문학이라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 박사님의 전문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그러니까 천문학도 지금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관측 천문학이 있고 이론 천문학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흔히들 별을 보는 사람 그런 관측 천문학자인데요. 네. 저는 관측 천문학자예요. 우와. 근데 관측 천문학자 그러면 네. 눈으로 이렇게 막 망원경을 통해서 그쵸. 천체를 보는 거를 보통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서 야. 천체를 관측하는 전파 네. 천문학자예요. 아, 왜요? 좀 얼마나 멋있지 않나요? 네. 네. 전파 천문학은 이제 눈으로 보는 건 아니고 네. 그 라디오나 텔레비전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안테나를 가지고 네. 우주에서 오는 전파 신호를 받아서 그걸 네.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했죠. 왜 막 저 이제 너튜브를 이제 또 떠들다 보면 막 그 우주의 소리 뭐 성간들의 뭐 소리 막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다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캐치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소리는 안 나요. 공기가 없어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관측을 하잖아요. 네. 그 관측한 것을 우리가 소리로 들을 수 있게 네. 변주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좀 더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변주해서 사람들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과학 책방도 운영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서 책방을 열게 되셨나요? 벌써 한 3년 반 정도 됐는데요. 네네. 그때 저를 비롯해서 이제 대중과학자라 그러죠. 이렇게 방송도 하고 책도 쓰는 네네. 그런 이제 과학자들이 한 100명이 넘게 모여서 네. 삼청동에서 뭐를 할까 막 어허. 고민하다가 네. 다들 어렸을 때 꿈이 책방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네. 뭐 유튜브 이런 거보다는 그렇죠. 책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책방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학교를 딱 그만두고 그 프리랜서로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저더러 대표를 하라고 해서 제가 대표가 되었습니다. 아, 본의 아니게 총대를 매셨네요. 네, 네. 삼청동에 있는 거죠? 네, 그 경복궁 옆에 삼청동 있는데 네. 그 끝자락이에요. 혹시 그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서점? 서점 이름이 갈다. 달다요? 갈릴레오에서 아. 갈을 따고요. 다윈에서 달을 땄어요. 아, 갈릴레오와 다윈에서 갈다. 네, 제가 다음에 진짜 한번 방문을 네, 꼭 한번- 오세요. 네. 네, 저 너무 궁금해가지고 과학책방이라고 하니까 네, 교양과학 책들만 이렇게 했는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갈다라고 지은 게 뭐 갈아 없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아, 밭을 갈다 뭐.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과학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네네. 갈다라고 하는 지명을 갖고 있는 곳이 있어요. 오, 그 예전에 비슷한 뜻인가요? 네네. 스펠링이 똑같아요. 오, 근데 그게 네.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스페인 영인데 네네. 카나리 네. 그 제도라고 하고 예전에 네네. 그 윤식당 나왔던 테네리프라는 아, 네. 거기에 네. 해변가가 있는데요. 네. 거기가 이름이 갈다예요.
갈다 해변 그쪽이군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이렇게 갈다에서 갈다로 가는 네. 그 여행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 코로나 때 이 나쁜. 이거 풀리고 나면 우리가 기필코 갈 겁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2부에서 알쓸신밤 우주의 모든 것 제1장을 시작할게요. 쪼꼬님들은 이명현 천문학자님에게 궁금한 우주에 관한 질문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앱으로 보내주세요. 엉뚱한 질문도 대환영입니다. 자, 이거를 여기서 듣게 될 줄이야. 스타워즈 OST 중에서 다스베이더 테마곡을 듣겠습니다. 임페리얼 마치. So baby I love you 오늘 밤이 외롭다면 모르는 척 안아줄게 Oh baby I love you 늦으면 데려다 줄게 조금만 더 있다가요 Oh baby I love you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2부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밤라와트 고디 포터고요. 제 옆엔 오늘만큼은 이 티처 이명현 천문학자님이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의 수업 계획 어떻게 되나요, 이 티처님? 네, 오늘 수업이 3장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예. 1장에서는 우주 탐구학. 호호! 그래서 뭐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네. 우리가 좀 우주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고요. 알겠습니다. 2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뜨거운 논쟁거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걸 갖고 좀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스. 그리고 3장 네. 기대되는데요. 이게 엉뚱한 질문 사전. 예. 네. 그 쪼꼬님들 엉뚱한 질문 어떤 질문이라도 보내주시면 네네. 제가 모두 다 답해드리겠습니다. 이 참 정말 모두 다 질문하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부터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박사님은 우주가 왜 좋으신가요? 저는 그 우주가 좋다, 별이 좋다 이걸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이 네. 유치원 때거든요. 오.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짝사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네. 이렇게 매일 달이랑 뭐 금성 이거 쳐다보면서 음. 막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들뜨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네. 지금도 별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이제 우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지금 생각난 이유인데, 왠지 미스테리에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아직 궁금한 게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모르는 게 많고, 네. 별빛은 계속 오는데, 네. 저는 그걸 보고 이렇게 막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쟤는 그냥 무심히 그러니까요. 계속 그냥 별빛만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네. 되게 좀 멋졌던 것 같아요. 참, 진짜 매력적이죠, 이게.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쪼꼬들 우주 저 멀리까지 갈 준비 단단히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주 탐구를 시작할 텐데, 특별히 키워드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우주 탐구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바로, 빅뱅! 자, 우주를 탄생시킨 이 빅뱅이라는 사건은 정확히 어떤 거고, 정말로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빅뱅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천문학자들은 빅뱅을 좋아하는데 네. 검색하면 다른 빅뱅부터 나오죠. 그 빅뱅이 나오죠. 네. 근데 빅뱅 우주론, 빅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네. 쉽게 얘기하면 우주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생길 때는 맞아요. 그냥 점처럼 굉장히 작았는데 네. 우주가 태어나가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가 이렇게 크게 팽창에 거듭해왔다. 네. 이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정말 뭔가 믿기지가 않는 그런 사건인데. 믿기지가 않죠. 네. 근데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빅뱅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알아낸 건지도 저는 신기해요. 그 신기하죠. 네. 그게 이제 관측을 해보면요. 이게 네. 은하라고 하는 천체를 관측했어요. 그럼 네. 얘네들이 우리로부터 계속 다 모든 은하들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게 관측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모든 은하들이 멀어져 가는데 우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은하들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원 씨랑 제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우리가 네. 은하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 스튜디오가
2배, 3배 막 커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서로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아. 그런 상황이 있는 거를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기는 은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우주 공간 자체가 네. 점점 커지고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은하들은 서로 멀어져 가고 있고 네. 자기로부터 다른 게 빨리 멀어져 가는 것이 보인다. 이거를 관측을 했어요. 1929년에. 네. 허블이라는 사람이. 아, 망원경. 망원경 아버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망원경 이름에 허블을 붙인 거거든요. 아, 허블. 네, 와. 그래서 그때부터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관측적으로 우리가 알아내게 되었죠. 아, 그래서 왜 풍선에 점 2개 찍어놓고. 점 2개 찍고 후 불면 쭉. 아, 그거군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지금 스튜디오로 예를 들었잖아요. 네. 참 대단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영화 SF 우주 영화를 보면요, 이제 우주공간에서 사람들이 이제 떠다니잖아요. 그 무중력을 인해서 실제로 우주공간에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도 정말 우주 가가지고 그걸 느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못 가봤는데 네. 우주에 갔다 오신 분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이소연 박사님.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이소연 박사님 뽑을 때 심사위원을 했어요. 오. 우주인 선발대회 때. 어우, 네, 그래가지고 이야. 그래서 이제 그분이나 다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네. 한국 오시면 같이 만나고 근데 네. 그분한테 이제 물어봐서 느끼는 건 있죠. 우와. 근데 이분이 네. 이제 그 국제 우주정거장을 다녀오셨는데 그쵸. 거기는 중력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요. 아주 맞아요. 약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둥둥 떠다니잖아요. 네. 그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 그랬더니 뭐든지 한쪽 방향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온 방향으로 다 나가잖아요. 네. 머리카락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것에 적응하는 게 아. 느낌이 굉장히 신기했고 그다음에 잠잘 때 묵고 잔대. 맞아요. 이렇게 묵고 자야 되고 정말 또 곤혹스러웠던 거는 화장실. 화장실은 강제로 이렇게 땡기게 돼 있대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네. 그 화장실 우주선 화장실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전을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세계적으로. 지금은 이제 거기다 잘 맞춰가지고 네. 훈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국제우주정거장도 이게 이제 1998년인가 그때 만들어진 거니까 오래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해서 좀 더 다음번 만들 때는 좋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먹고 또 배설하고 그쵸. 잠자고 이런 게 좀 편해야지 네. 그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공모 같은 거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몸풀기로 한번 재밌게 시작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우주 탐구 다음 키워드는 이겁니다. 바로 별과 달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보통 별 행성이라고 하면 뭐 수금지와 목도 천해 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런 왜 이 친구들이 대표적인 별이 되고 왜 태양계라고 하는 걸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든지 가까워야지 그게 네. 친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은 흔히 별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냥 태양이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태양이 별이고요. 네. 밤하늘에서 볼 수 없는 유일한 별이 태양이에요. 그죠? 그렇네요. 네, 나머지 네. 별들은 밤에 다 보잖아요. 네. 근데 밤에 못 보는 별이 태양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수성, 금성 이런 것도 행성이라 그러는데 네. 별이랑 행성 차이가 별은 스스로 빛을 내요. 자기가 만들어서. 네네. 근데 지구나 뭐 화성은 태양빛을 반사를 해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빛이 만들어지고 뜨겁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구에서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멀리 보이는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이 사실은 태양보다 훨씬 밝은 별들이 많은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커 보이고 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밝아 보이니까 우리한테 네. 친숙하니까 이런 네. 별들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명왕성도 네. 이제 태양 빛에 의해서 어쨌든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막 비상식적으로 멀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왜 단지 크기 때문에 제외가 된 건가요? 명왕성은요. 네. 얘가 1930년에 네. 톰보우라고 하는 미국의 천문학자가 발견했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천왕성이나 해왕성 눈에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은 유럽 천문학자가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 궤도를 계산하고 우와. 뭐 허셰리안 사의 망원경을 통해서 이제 발견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네. 미국인이 발견한 첫 번째 행성이 명왕성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의미가 있겠죠. 네. 그랬는데 발견될 때부터 너무 작아요. 그리고 얘가 막 굉장히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맞아요. 돌고요. 뭐 심지어는 1977년부터 1997년까지 20년 동안 네. 해왕성보다 안쪽을 돌아요.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은 태양계 8번째 행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원래는 명해였군요. 네, 그 시기절 그렇게 해서 약간 다른 행성들에 비해서 궤도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다 좀 이상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다가 2006년이 되었는데 네. 그 근처에 10번째 행성, 명왕성이랑 좀 비슷한 애들, 네. 11번째 이런 애들이 막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그런 애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네. 걔네를 빼가지고 외소 행성으로 따로 만들었어요. 참 슬프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명왕성이라는 노래나 네. 플루토거든요. 맞아요. 그 노래 되게 많아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루시드 폴도 불렀고 다 슬퍼하는 거죠. 참 근데 어쨌든 그 지구에서 그 우주 과학의 자존심이 사실 미국이잖아요. 나사인데. 네, 미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죠. 가만히 있었나요? 이게 체외됐을 때? 그래서 실제로 명왕성을 돌려달라고 천문학자들조차도 서명 운동도 했어요. Bring back Pluto. 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You are not alone, Pluto. 네, 그러니까 그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남았어요. 참 진짜 사실 살다가 내가 거기를 맨눈으로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먼 거리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행성이군요. 그렇죠. 자, 우주 탐구제 다음 키워드는 바로 요거입니다. 바로 블랙홀. 자, 이거에 대해서 또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 블랙홀이 어떤 건가요? 블랙홀 그러면 네. 그러니까 블랙홀 그러는 게 더 이렇게 와닿으세요? 검은 구멍 더 와닿으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되네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블랙홀이란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한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다 바꾼다고 검은 구멍이란 말을 썼는데 이게 영 좀 좀 뉘앙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블랙홀 그러면 뭔가 이렇게 까만 구멍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블랙홀이라는 거를 보통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블랙홀의 표면에 중력이 너무 강해서 네.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잡아당겨서 네. 다 먹어버린다. 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블랙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블랙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네. 블랙홀도 표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지구처럼 지구 표면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네네. 그 블랙홀의 표면이 내서의 탈출 속도가 네. 빛의 속도랑 똑같아요. 그래서 네, 지구는 탈출 속도가 한 11km/s. 네네. 그러니까 로켓 쏠 때 네네. 그거보다 더 빨리 쏘면 지구를 탈출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블랙홀 표면은 빛의 속도가 탈출 속도예요. 그러니까 빛을 쏴도 빛이 못 나가죠. 그러니까 블랙홀에서는 빛이 안 나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블랙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빛보다 빠르다고 이제 추정되는 물체인 타키온인가요? 네, 타키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블랙홀을 지나가면 통과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얘는 결코 블랙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그 네. 입장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빛의 속도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다고 지금 보는데 네네네. 타키온 같은 이제 가상 입자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걔는 또 운명적으로 빛의 속도보다 더 천천히 못 가요. 이 브레이크가 없군요. 빠른 대신에. 네, 그러니까 이제 걔는 블랙홀하고는 뭐 운명적으로 만날 수가 없게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제가 이 지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블랙홀이라는 거를 그 설을 제시한 사람이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네네.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네네. 이게 방정식이에요. 네. 그 방정식을 장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방정식을 슈바르실트라고 하는 사람이 풀었어요. 네. 심지어 이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쉬는 시간에 그걸 풀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제 그 우주에 미쳤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안타깝게도 전쟁에 돌아와서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 일찍. 근데 이 슈바르실트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어떤 물체를 굉장히 계속 작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표면의 빛의 탈출 속도보다 커지게 되고 네. 정말 이렇게 막 콤팩트한 어떤 천체를 예상했는데 네. 그게 바로 블랙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이 실체,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이제 이미지상의 블랙홀이 사실은 사진을 찍힌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슈바르실트가 그런 거 할 때마다 할 때도 이거는 그냥 공상이다. 네. 그렇게 다 생각했어요. 아인슈타인조차도. 네네. 그랬는데 이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으면 블랙홀 자체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블랙홀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옆에 만약에 다른 별이나 뭐가 있으면 얘가 끌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끌려 들어가는 현상을 보고
블랙홀의 존재를 알아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몇 개를 알아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네. 이게 은하 중심에 엄청나게 큰 블랙홀이 있는데 네. 그거를 전파 망원경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아, 그걸 또 이제 혹시 지인분이신가요? 네, 거기 참여하는 팀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네. 공부했던 네덜란드에 있던 팀도 참여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큰 전파 망원경들이 연합을 해서 블랙홀이 이제 너무나 작고 콤팩트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거의 지구 크기만한 망원경을 만들어서 네. 그걸 갖고 관측을 해서 알아내요. 와. 그러면 혹시 이거는 좀 이제 제가 너무 실례일 수 있는데 혹시 발견했을 때 막 그 나사 상황실처럼 뭐 집어 던지면서 와 하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친구들한테도 듣고 해서 네. 막 너무 설렜는데 네. 이 이제 실제 참여했던 친구들은 네.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전부 다 오프 더 레코드잖아요. 아, 참느라고 네. 옆 사람한테 말 안 하라고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이 순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네. 사람은 이제 약간 느낌은 있었지만 네. 발표 순간에 정말 막 소리 지르고 너무 좋아했는데 네. 정작 참여했던 사람들은 논문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꾹꾹꾹꾹 써가지고 그게 좀 웃기는 상황이 됐던 거죠. 네. 마치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펜타곤이 이제 그렇죠. 컴백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숨기는 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입이 막 근질근질 거리는데. 근질근질하고 그런데 네. 말은 못 하고. 아, 그렇죠. 딱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송이 님이 빠져든다. 지구과학 시간 제일 좋아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 재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야, 이걸 또 준비해 주셨네. 이제 보너스 키워드 하나만 더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 듄이라는 영화인데 이제 저도 이제 듄을 영화에서 봤는데 되게 미래의 우주 다큐를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정말 내가 거기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듄에서 뭐 여러 설정 있잖아요. 만년 뒤에 뭐 인류가 뭐 컴퓨터를 믿지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이 스파이스라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듀는 굉장히 세계관이 탄탄해요. 네, 그게 이제 맞아요. 뭐 이슬람 쪽의 세계관도 집어넣고 네. 지금 현실에 벌어진 일들 넣은 것도 있은 데다가 네. 그 과학적으로도 아주 무리하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설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준 얘기는 아닌데 그럼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이 보신 우주 영화 중에서 가장 이거는 팩트에 근접하다. 이건 가장 고증이 잘 됐다고 하는 우주 영화가 있을까요? 몇 년 전에 개봉한 건데요. 그래비티. 진짜. 그거는 이제 실제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벌어지고 우주 공간의 거를 거의 네. 다큐처럼 찍었어요. 네. 물론 이제 설정에 뭐 중국 그러니까요. 그런 이게 그거는 이제 네. 약간 과장해서 가까이 붙여놨지만 네. 거의 모든 것들이 네. 진짜 저도 이제 그 아이맥스 가서 봤는데 네. 뭐 실제 제가 거기 가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멋진 영화였어요. 참 뭐 우주 쓰레기 뭐 얘기도 많고 뭐 그걸 정말 현실적으로 잘 풀어냈죠. 그렇죠, 맞아요. 네, 자 혜영님이 이티천이 너무 쉽게 설명해줘서 완전히 빠져드네요. 라고. 저도 지금 이 시간 계산도 안 하고 지금 참. 자,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이야기가 우주 안드로메다로 빠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저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음악 하나 듣고 이 티처와 제 2장으로 넘어갈게요. 쪼꼬들은 궁금한 질문 하고 싶은 말 계속 보내주세요. 자, 이 곡 무조건 들어야죠. 지금 방금 얘기했던 영화 듄의 OST인데요. 또 거장이죠. 한스 짐머의 이클립스 듣고 올게요. 네, 듄의 OST였죠. 한스 짐머의 이클립스였습니다. 하루님이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저는 그 노래 들을 줄 알았는데 하는 그 노래. 자,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밤라사전. 오늘은 이명현 박사님과 우주의 모든 것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이 장은 어떤 수업이죠? 이제 이 장은 조금 더 치열하게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우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제가 이제 토론도 이제 중독돼가지고 이제 뭐 말싸움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대화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다소 엉뚱한 논제가 준비되어 있지만 박사님 그리고 우리 쪼꼬들
뜨겁게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요겁니다. 과연 우주여행을 해외여행처럼 가는 날이 올 것인가? 자, 지금은 이제 조금 뭐 특별한 뭐 조건, 뭐 엄청 비싸다든지 네, 그렇죠. 그런 조건이 있어야 민간인이 우주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우주선을 비행기 타듯이 타고 우주를 제주도 가듯 가는 날이 당연히 오겠죠? 그렇죠. 이게 네. 2011년이잖아요, 올해가. 네. 올해 7월 달이 기존비적인 거였죠. 그동안은 민간에서의 이제 상업적인 네. 상업적이라는 건 돈을 내고 간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런 우주 여행의 실험 여행은 있었는데 네. 7월 달에 두 회사에서 맞아요. 성공을 했잖아요. 네. 물론 엄청 비쌉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던데요? 엄청 비싸고 굉장히 짧은 시간 네, 동안 네. 했지만 네. 어쨌든 물꼬를 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9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아, 지구를 3일 동안 주위를 15바퀴를 도는 네. 그걸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반복되어서 네. 또 한 번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반복돼서 간다는 거는 일상화되어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격도 떨어질 거고, 어허.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점점 떨어질 거기 네.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에게 기회가 네. 오지 않을까. 한 100만 원까지 떨어진 날이 올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나이스. 다행이다. 그리고 더 네. 고무적인 것은, 네. 그 90세 네. 할아버지도 갔다 왔고요. 네. 82세 할머니도 갔다 왔어요. 그 무슨 CEO분. 네, CEO분의 네. 그도 갔다 오고 그분은 이제 처음 갔을 때 버진 갤럭시 리차드 브랜슨은 맞아요. 75세였고요. 네. 그다음에 예전에 뽑혔던 여성 우주 비행사가 네. 우주에 못 갔던 분을 네. 이제 모셔와서 네. 최고령 우주인 신기록을 세웠는데 바로 그 다음에 90세 할아버지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도 네. 특별한 훈련 없이 갈 수 있다. 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훈련 엄청 받잖아요. 중력 가속도도 이겨야 되는 맞아요. 훈련 받고. 이소연 박사님 1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와. 그게 참 이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역사의 발전을 보는 게 옛날에는 그 우주왕복선을 해가지고 뭐 이제 뭐 달에 뭐 진짜 제주도 가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했는데 결국에는 접었잖아요. 프로젝트가. 접었죠. 네.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또 요즘은 또 이제 그 로켓을 또 회수하는 네, 그 요즘은 프로젝트 로켓도 쓰고 있고. 회수하고 이게 이제 너무 재밌는 게요. 네. 이번 7월 달과 9월 달 성공한 팀이 이제 세 회사인데 네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민간에서.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잘 됐죠. 서로 경쟁하면서 뭐 말한 대로 재활용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서비스도 개선하고 그러니까요. 훈련 많이 안 받고 갈 수도 있게 해주고 네. 이렇게 되니까 나이도 또 많은 사람들 데려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만 오래 살면서 돈을 모으면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이 우주 산업이라는 게, 이 아이러니하게 경쟁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주에도 우리가 다니는 도로처럼 나름의 그 우주 길이 있나요? 우주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우주선이 가면 네. 뭐 비행기에다 연료를 싣고 가서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무나 많은 연료를 싣고 가야 되면 그렇게 안 가고요. 네. 지구를 벗어나기 위한 연료만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는 중력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궤도 계산을 해요. 그 달까지 가는데 예를 들면 네. 아폴로 11호 같은 거는 3일 갔다 하루 있다가 3일 와서 일주일짜리 네. 궤도거든요. 네. 달로 가는 길이 네. 개척한 거예요. 맞아요. 등반 갈 때 에베레스트 뭐 남벽 개척하듯이.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2020년대 말에 달에 보낸 거 거의 한 달 동안에 걸려서 가요. 그러니까 지금 달까지 가는 네. 그 우주 도로를 네. 굉장히 정밀하게 서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그 길을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또 이제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중력을 이용해서 행성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연료를 아껴서 막 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잖아요. 최소한의 연료를 갖고 가서 달에 근처 가서 또 몇 바퀴 막 돌려서 화성 가고 막 이런 것들을 네. 천문학계 계산을 막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칠판에 써가지고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진짜 상상 자체 안 됩니다. 이 숫자로 보낸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업적인 우주여행이 되면 바빠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막 병목 현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그 궤도를 개척하는 게 굉장히 큰 상업적인 이슈로 떠오를 거예요. 이야, 참 어려우면서도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주제, 과연 우주여행을 해외여행처럼 가는 날이 올 것인가? 이 티처님, 결론은 뭡니까? 네, 제 결론은 온다.
자, 최선미님이 지금부터 우주여행 적금 들어야겠다. 이피님이 오래 살 이유가 생겼다. 연희님이 근데 아직은 가격이 떨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많이 라고. 걸리겠죠. 걸리겠지만 그 속도는 굉장히 빠를 거예요. 와, 다행입니다. 시인님이 오늘 얘기 너무 재밌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론 머스크는 2026년까지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선언한 바 있죠. 과연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아직은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 우주광 고신원을 조금 더 나아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이메니테이터, 아무튼 그거처럼 과연 토론 주제는 이겁니다. 과연 화성에서 감자를 직접 키워서 먹을 수 있을까요? 이게 혹시 영화 마션 보셨습니까? 마션 봤죠. 제가- 저도 그 마션 이렇게 GV도 나가서 해설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감자와 우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돌려보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화성 그 토양으로는 감자를 키울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네. 그 지구에서도 이렇게 어떤 감자를 키우거나 다른 네. 걸 키울 때 네. 자기 혼자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흙이 있으면 그쵸. 그 속에 이제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아. 걔네들이 뒷받침을 해줘야지 아. 이게 이제 그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화성 자체에는 지금은 땅을 파면 땅 속에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네. 발견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도 보면 네. 배설물을 가지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미생물 그 작동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지금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네. 실험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조건에 맞춰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애리조나 주라든가 요르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뭐 화성이나 다름없잖아요. 맞아요. 실제 영어 촬영도 거기서 하잖아요. 영화 촬영도 실제로 요르단 거기 가서 네, 했다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이제 토양이 물론 화성에 똑같진 않지만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화성에 무인 탐사선을 많이 보냈어요. 네. 그래서 화성의 토양의 성분이라든가 이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 놓고 뭐를 하느냐 하면 씨감자를 거기다 심는데 나이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네. 감자야 뭐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미생물을 바꿔가면서 실험해요. 혹시... 거기서 잘 자라, 잘 이렇게 번식하는 애들. 야, 그러니까 뭐 모래 뭐 비슷한 뭐 철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막 섞어가지고 섞어보고 또 이런 미생물하고 보고 저런 미생물 이래가지고 네. 최적의 조합을 찾는 실험을 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걸 가지고 네. 그 씨감자랑 그 미생물 세트를 가져가서 화성에다가 아, 미국 나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데 네. 거기서는 2030년대 말에 갈 계획이에요. 2030년대 말이면 제가 다행이다. 네.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바다도 육지로 만들고 육지를 호수로도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의 기술력인데 화성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 뭐 테라포밍이라고 하죠. 테라포밍이라고 그랬죠. 가능한 일인가요? 그거 이제 한창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거를 굉장히 좀 축소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화성이 지구의 반만 하거든요. 반 네. 정도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기술을 사용해서 네. 자연을 좀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네네. 기껏해야 인공 강우 내리는 거 정도잖아요. 네네. 근데 화성같이 전 행성적인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뭐가 잘못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화성에도 빙하가 있어요. 남극과 북극에. 네. 그럼 핵폭탄을 터뜨려서 걔네를 다 녹여서 막 물이 흐르게 하자. 네. 그런 다음에 뭐 이끼 같은 애들 있잖아요. 네네네. 걔네들을 막 이제 키워가지고 네. 산소 막 나오게 해서 네. 지구처럼 만들자. 네. 이게 테라포밍인데요. 네. 말은 좋지만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컨트롤할 만한 아직 엔지니어링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정말 왜냐면 지금까지 뭐 진짜 핵까지 파본 게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네. 뭐 말하자면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네. 약간 반지하에 어떤 기지를 지어서 그런 데다가 이제 국부적으로 만들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와, 참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였죠. 과연 화성에서 감자를 직접 키워서 먹을 수 있을까? 이 티처님의 결론 무엇인가요? 네, 제 결론은 화성에 가기만 하면 가능하다. 다행이다. 저는 그때 그 너튜브 영상 보고서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희망의 불씨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 토론 시간을 마쳤습니다.
정말 뭔가 마음의 이 응어리가 풀어지는 시간이었는데, 이 티처는 어떠셨나요? 네, 저도 오래간만에 이제 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니까 너무 기쁘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상상을 우리가 하잖아요. 네. 이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끈질겨서 상상을 음. 하면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도 뭐 그러면 그걸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 심지어 블랙홀도 그래서 발견했잖아요. 맞아요. 네. 블랙홀도 그런 거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콩이님이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배움의 깊이가 느껴져요 라고 하셨고, 수영님이 고디의 꿈은 이루어진다. 김감자님, 자, 니값 하시네요. 저랑 화성에서 구운 감자 파실 분 구합니다. 일단 오래 살아야겠네요. 제 단골집 예약입니다. 자, 그럼 음악 하나 더 듣고 마지막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쪼꼬들 엉뚱한 질문들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영화 마션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죠. 참, 이분도 이제 우주를 사랑했던 아티스트입니다. 데이비드 보이의 스타맨. 네, 영화 마션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데이비드 보이의 스타맨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쪼꼬들이 보내준 엉뚱한 질문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라라님이 혹시 우주 영화를 보면서도 오류를 찾으시면서 보시나요? 절대 안 찾습니다. 그냥 영화로 즐길 자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약간 거슬리는 게 생기긴 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래비티에서 네. 우주정거장이 네, 사실 가깝게 엄청 멀리 있는데. 네. 근데 그런 건데 영화적인 설정이고 당연히 뭐 또 그렇게 가까이 있는 걸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자, 정우경님이 우주에 가서 물구나무를 서면 지구와 비교해서 신체에 변화가 있나요? 피가 머리 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지구에서는 이제 피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또 네. 심장으로 일부러 돌리기도 하고. 그런데 네. 그런 것이 약해지니까 네. 아무래도 그 심장에 무리가 많이 오게 되죠.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가만히 서 있으면 우리는 이게 조금 돌아가는 그런 게 있는데 네.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온 방향으로 피가 가려고 하는 걸 심장이 이제 억지로 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심장에 더 무리가 가죠. 그런 일이. 자, 시온님이 제가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고 엄청 궁금해하는 건데요. 5차원이라는 게 진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차원이 5차원뿐 아니라 11차원까지 존재한다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그 발견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론이죠. 네. 이게 중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거를 왜 약한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5차원을 도입을 했고, 그거를 이제 인터스텔라에서 차용을 해가지고 썼던 건데, 네. 아직은 이론입니다. 참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자, 3708님이 너무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천문학자님은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셨겠죠? 어느 정도로 잘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천문학과 들어갈 정도로 네.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런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문제가요. 네. 어쨌든 저도 이제 친구들 같이 아마추어 천문 했기 때문에 천문학과 가고 싶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네. 근데 일단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이게 진짜 뭔가 반갑지만은 않은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질문보다 어떤 친구가 자기는 동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네. 강연 갔더니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되냐는데 수의사 되려고 그러면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일단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뭔가 그 전문적인 거를 조금 더 딥하게 들어보면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수학하려고 하는데 왜 국어를 잘해야 됩니까? 이런 맞아요. 뜻이죠. 그런 거 있죠. 자, 희나님이 인간의 뇌신경과 우주가 상당히 닮아 있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정말인지 궁금해요. 겉보기에 이렇게 네. 뇌신경이가 약간 2차원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막 돼 있잖아요. 신호가. 네네. 근데 우주도 보면 우주가 3차원이 아니라 약간 2차원 그물처럼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은하들이 네.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딱 비교해 보면 마치 뇌를 보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또 설이 많잖아요. 사실 그 우주 자체는 물방울 하나 이런 네, 거에 맞아요. 불과하다. 맨인 블랙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 상상 많이 할 수가 네. 있죠. 네. 참 대단합니다. 자, 송이님이 박사님께서 우주에 가신다면 제일 먼저 방문하고 싶은 행성이 있으실까요? 저는 화성입니다.
오, 왜 그러냐면요. 지구에서는 낮에 푸른 하늘을 보잖아요. 네. 그리고 붉은 노을이 져요. 네. 근데 화성에 가면 낮에 연분홍이나 연보랏빛 하늘이 보여요. 우와. 이게 공기 성분이 달라서 아. 그러고 화성에서는 푸른 노을이 집니다. 대박이다. 네,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네. 화성 푸른 노을 치시면 딱 보이거든요. 와. 거기 가서 이문혜 씨의 붉은 노을 노래를 들으면 그 너무 노래- 좋을 것 같아요. 그 노래 들으면서 그 푸른 노을을 노을을 보면서 이제 감자도 이제 심고, 심고 와인 한잔 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최고네요. 자, 2506님이 7살 딸이 이번 주 어린이집에서 행성에 대해 배우거든요. 행성 중에서 왜 지구만 성으로 끝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7살 딸이 이해하려면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까요? 알려주시면 이거- 제가 딸에게 잘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는 지구고 네. 다른 거는 다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고 다른 건 동물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어놓은 건데 네. 지구성이라고 부르자 뭐 이렇게 아.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갑자기 지성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그 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별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네. 다른 그렇게 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죠. 뭐 이제 그쵸. 왜냐면 우리는 그때는 뭐 지구를 볼 지구는-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지구는 다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자, 비니비니님이 제가 친구한테 별이 보인다고 했는데 친구가 그거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공위성과 별 어떻게 구별해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딱 쳐다보고 있을 때 네. 가만히 있으면 별이고요. 움직이면 인공위성이에요. 맞아요. 별은 너무 멀리 네. 있어가지고 네. 또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이게 눈에 볼 때 막 휙휙 움직이는 게 아닌데 네. 인공위성은 뭐 하루에도 지구 몇 바퀴 돌고 네.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요즘에도 이제 달 옆에 지금 금성도 아, 그죠. 보이고 네네네. 토성, 목성 잘 보이죠. 와, 참. 진짜 너무 예쁩니다. 네, 한번 맞아요. 꼭 나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천체 망원경 있는데 천문대 가는 게 진짜 꿈인데. 네, 시민천문대 우리나라에 한 4, 50군데 있거든요. 네. 그런데 꼭 가보시면 정말 좋죠. 진짜 너무 전 밤에 꼭 가고 싶은데 네. 이제 아무래도 조건이 좀 힘들다 보니까 네, 그런 거 거기서 뮤직비디오 찍으세요. 오히려 좋죠. 쉬는 시간에. 그리고 저는 이제 쪼꼬들 질문이 많은데 이제 잠깐 제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진짜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저호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됐잖아요. 네. 간지.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뭐 좀 되긴 했는데 명왕성의 고화질 사진을 찍어왔잖아요. 뭔가 그런 거를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오래 기다릴 수 있잖아요. 블랙홀처럼. 뭐 그런 걸 딱 이제 나왔습니다 하고 짜잔 했을 때 기분이 어떠신지 몇십 년 만에 상상했던 거와 비교를 하면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2006년에 뉴호라이즌스라고 하는 명왕성 네. 탐사선이 출발을 했어요. 네네. 근데 얘가 이제 3월인가 2월달 출발했는데 네. 8월달에 명왕성이 행성에서 퇴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원래 출발할 때는 명왕성 탐사선이었는데 네. 중간에 그냥 명왕성 탐사선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천체들 탐사선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2015년에 도달했는데요. 네. 그때 막 사진 찍어가지고 네, 맞아요. 하트 모양 이런 거 기억하세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네. 멀리 떨어져서 못 만나고 그 사람을 처음 만나면서 막 상상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 어떻게 생겼을까? 머리카락은 무슨 색깔일까? 네. 뭐 호리호리할까? 통통할까? 아. 막 상상하고 기대하고 있다가 문을 탁 열고 짠 하고 봤을 때 아. 그런 기분으로 아. 그러니까 명왕성을 지구에서나 허브르 유망을 찍은 거 보면 네네. 그냥 얼룩얼룩밖에 안 그쵸. 보였거든요. 네. 그런 심정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제 3장 엉뚱한 밤라사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쪼꼬님들도 저처럼 궁금증이 많이 해결됐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음악 하나 듣고 올게요. 오늘 영화 OST 8입니다. 이거 좋아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OST 더 스타로드의 Come and Get Your Love.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OST 더 스타로드 Come and Get Your Love 였습니다.
자, 이제 밤라와트 우주의 모든 것 수업은 이제 끝이 났는데, 자, 이 티처님 오늘 어떠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는데 시간이 그냥 너무 후딱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2시간만 딱 2시간만 했어도 진짜 여한 없이 오늘 잘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네. 자, 지금 쪼꼬님들이 너무 아쉽다고. 오사이님이 오랜만에 우주별 이야기에 가슴이 설렜어요. 가지 마세요, 박사님.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요. 유토버스님이 다음 주에도 게스트로 출연해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하셨습니다. 자, 다들 이제 너무 아쉬워하고 계셔서 저도 이대로 박사님을 보낼 수 없어서 그래서 다음 주 한 번 더 박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자, 우선 이제 큰 결정해주신 박사님, 이제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 할까요? 아, 오늘 이제 우주로 나가봤으니까 네. 오늘 하지 않고 아껴뒀던 이야기. 뭔가요? 외계인. 자, 외계인 하면 또 이제, 또 쪼꼬분들 질문 보내주셔도 좋은데, 제 질문 때문에 안 읽힐 수 있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쪼꼬님들에게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님이었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명현 박사님 보내드리면서 이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솔루션스의 티켓 투 더 문. 여기는 밤의 라디오. 저는 펜타곤 신원입니다. 네, 이 12월 10일 금요일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아름다운 밤이었고요. 이제 본의 아니게 또 이제 생일이 6분 정도 남았는데 이 박사님 초대로 인하여 생일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서 너무 행복하고 가슴이 시원합니다. 자, 밤의 라디오는 내일 밤 10시 BDC와 함께 선곡자들로 찾아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밤의 라디오 인별그램과 홈페이지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저 고디의 추천곡 준비했습니다. 오아시스의 Live Forever 라이브 랩 월스 버전입니다. 평생 영원히 살고 싶다. 자, 그럼 오아시스의 Live Forever 라이브 버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고디 펜타곤 신원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내일로 출발.